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요약 통계 함수 두 번째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여섯 개의 함수를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뭐 가볍게 용도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조건 플러스 개수, 그죠? 얘는 조건 플러스 합, 얘는 조건 플러스 평균입니다. 아직 뭐 맥스이프하고 미니프는 안 나와서 세 개씩 쌍쌍이 여섯 개예요. 두 개씩에서 쌍쌍이 여섯 개인데, 자, 요거에 대한 특징이 이제 s가 붙으면 복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이제 s가 붙으면 한 개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s가 없으면 이제 한 개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이니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얘를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격증에서는 아직도 이것 써라 저것 써라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어졌으면 좀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죠? 음. 어차피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증에서는 이제 두 개 이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거부터 좀 설명드리고 할게요. 지금 표를 두 방향으로 좀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행의 제목이 있고 세로로 길게, 첫열의 제목이 있고 가로로 길게 했는데요. 이제 뭐 1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표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된 표다 또는 이제 테이블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건 이제 죽어 있는 표죠. 이제 그래서 그냥 표인데, 이제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 D 함수를 얘는 사용할 수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먼저 배웠던 D 함수 있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이제 첫 행의 제목이 있고 세로로 길게 나열된 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습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그냥 if 함수라고 줄여서 말을 할게요. 이 함수는 이제 뭐가 좋냐? 1번이건 2번이건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천열, 한열이나 하나의 행을 받아서 계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강의 좀 첫 번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카운트 if의 구성은 인수가 두 개고 조건 범위 조건이 온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함수를 왜 저희가 배워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생 수를 제가 구했어요. 이건 앞에서 배웠던 그냥 일반 예, 기본 함수죠. 그래서 총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면 카운트 A를 쓰는 경우는 이제 제가 범위를 문자를 그냥 잡았습니다. 뭐 문자 숫자 아무거나 잡아도 되는데, 그래서 또 카운트를 써가지고 숫자를 잡았고요. 카운트는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셀만 세는 거고, 카운트 if는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문자를 세는 겁니다. 앞에 했던 강의 한번 보시고요. 결시가 이제 비어 있는 셀로 점수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결시 학생 수도 빈 셀을 제외하고 빈 셀의 개수를 세니까, 죄송합니다, 카운트 블랭크를 쓰시면은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만 가지고는 뭔가 이제 부족하다. 그럴 걸 좀 말씀을 더 드려볼 거예요.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는 그러면 카운트 A를 한번 써봤어요. 그냥 카운트 써도 상관없습니다. 빈 셀을 제외하고 숫자 문자를 세니까 10명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위에서 과장님이 또는 높으신 분이 왜 빈 셀로 데이터 관리를 하시나요? 여기다 0을 쓰세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다도 0을 써버리면 이제 이 기본 함수 가지고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 함수만
가지고는 분명하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겠다. 그래서 배워야 될 함수가 이제 count if다. 아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0을 썼으면 안 되지만 count if 같은 경우는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한열이나 제목을 제외하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예요? 0보다 큰 이렇게 조건을 주면 문자 형태로 조건을 줍니다. 피연산자의 연산자 주위에 피연산자가 하나밖에 안 오기 때문에 조건이 문자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0이 있던 없던 얘는 계산이 되고 얘는 0이 있으면 계산이 안 되겠죠.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시험에 응시한 학생 수를 구하라 그러시면은 count if를 써서 범위를 잡으시고 크거나 같다 크다 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결시 그죠? 근데 결시다 그러면 같다 0 하시면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빈 셀로 처리를 했다 그러시면은 이제 count if를 써가지고 빈 셀을 한번 넣는 수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눈만 쓰신 다음에 닫으면 빈 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 빠졌네요. 15까지인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빈 셀이 아닌 그러면은 이제 count if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같지 않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빈 셀이 되겠죠. 이런 형태를 좀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게 count if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80 이상이면은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또 합격자를 4명을 만나 볼까요? 하나, 둘, 셋, 4명 맞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썼던 것은 이제 완전 일치인데요. 부분 일치도 좀 하겠습니다. 조건이 동일한 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부분 일치 같은 경우는 요 멘트 3개 있죠. A로 시작하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름이 뭐 2로 시작하는 그러면 2는 같지만 맞네요. 근데 뒤에가 다르니까 대체 문자, 만능 문자를 사용하는 거죠. A로 끝나는 뭐 그러면 이렇게 름으로 끝나는 그러면 름 이렇게 2명인데 앞에가 틀리니까 앞에다 써주시는 거고 금을 포함하는 이런 경우 금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사금, 금보라, 이금이 그렇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count if 하시고요. 이름을 받고 그 다음에 갖다 2 참고로 는은 생략하셔도 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는을 생략하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생략을 못하니까 또 이렇게 공부해 버리면 또 앞에 뭐가 오는지 모르시니까요. 그냥 서버로 타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별름 별금별 아시겠어요? 이제 한국말이 좀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말장난을 좀 많이 치는 시험에서 아무래도 그런 류가 나오니까 마우스류다 그러면 마우스가 뭐 2개가 있네요. USB 마우스 그 다음에 PS2 마우스 이렇게 있어요. 시리얼 마우스 이렇게 있는데 요 USB나 PS2 시리얼을 이 마우스류라고 받으면 이제 마우스로 끝나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없냐 그죠?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한번 갈게요. 카운트 if는 뭐 요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sum if 합범위 그 다음에 average if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뭐 여기는 평가가 합격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앰퍼샌드로 결과를 같이 결합시켜라 문자를요, 그러면 는 하고 카운트 if까지 쓰시고, 이렇게 해서 갖다 보이시나요? 합격 앰퍼샌드 명, 큰 따옴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일 때는. 아이고, 뒤에 가로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없어지기는 없어졌습니다만 제 실수했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이 남자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시면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점이 8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중 조건이에요. 얘는 조건이 하나 있는 거고, 얘는 조건이 두 개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성별이 남으면서 학년이 2학년인 인원수를 구하라. 그죠? 조건이 두 개라는 건 아시겠죠? 갑니다. 카운트 if 하시고요. 조건 범위 1을 먼저 잡으시고요. 차례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잡는 것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고요. 남,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크리테리아 랭지 2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조건 범위 2번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이 쉼표하고 같다 2학년 이렇게 잡는 거죠. 물론 뭐 이 조건을 순서에 관계없이 얘를 뒤에다 쓰고 얘를 앞에다 이렇게 쓰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동시만족 AND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조건 범위 3 더 있으면 쓰시고, 계속 써 나가면은 127개까지 조건을 나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옆에다 한 번 더 써주는구나, 그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앰퍼샌드 붙여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0을 결합시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성별이 남이면서 점수가 80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별이 남이면서 점수가 80 이상 이렇게요. 그러면 뭐 성별남, 그죠? 쌍쌍이 나열을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남이고 80 이상. 한번 찾아볼까요? 수동으로 하나, 둘 이렇게 있네요. 맞죠? 가산점이 5 이상이고 8 이하다 이렇게도. 그러면 가산점 그대로 또 받고요. 5 이상. 하나의열의 조건이 두 개 왔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조건 범위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쌍이 나열을 두 번씩 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이프는 이제 뒤에다 합범위 하나를 더 붙이니까 성별이 남자인 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썸이프 가시고 조건 범위 앞에 두 개가 똑같아요. 카운트 if하고. 그래서 성별 하나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 이렇게 해서 그죠? 하나 빼먹었죠 제가. 평균 범위, 그죠? 점수의 합, 그러니까 점수를 평균 범위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 범위는 성별이고, 이거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합범위를 뒤에다 하나 더 써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평가가 합격인 학생의 점수의 합이다. 그러면 이제 평가가 조건 범위로 들어가고, 그죠? 평가가 조건 범위, 점수의 합이니까 점수가 합범위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얘가 조건, 얘가 합, 그렇게 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자율적으로 못하고 요구하는 것을 좀 타이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중 조건도 썸 이프겠죠. 이프 쥐겠죠. 성별이 나면서 학년이 2학년인 가산점의 합이다. 썸 이프 쥐죠. 이때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 썸 이프 쥐 같은 경우는요. 인수의 위치가 달라져요. 합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 있을 때는 뒤에 기다려줬는데 뒤에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요. 하나, 조건범위 1, 조건범위 2, 조건범위 1, 조건범위 1, 조건 1, 조건범위 2, 조건 2, 127개까지 있으니까 합범위가 뒤에 있다가 합범위가 이렇게요. 안 되겠어. 나 못 기다려. 앞으로 보내줘. 해서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버리지 i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산점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거. 합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범위 완용. 성별 하나 잡고 똑같이 쓰는 거죠. 남. 조건범위 2요. 학년이 2학년인 쉼표하시고 같다 2학년 오타 없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제 13이 나오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에버리지 if도 똑같아요. 뒤에 평균 범위만 더 잡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 남자인 점수의 평균이다. 그러면 성별이 남인 조건이고 점수가 평균 범위니까 이 평균 범위를 한번 뒤에다 잡아주셔라 그 말이죠. 한번 갈까요? 에버리지 if 앞에 두 개는 똑같다고 했죠. 성별 조건범위 1 조건범위 그 다음에 남 세 번째 인수는 점수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평균 범위를 높이를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소수점은 그냥 제가 자른 거라서 무시하시고요. 이렇게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또 성별이 나면서 학년이 2학년인 가산점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합범위도 앞으로 왔죠. 근데 평균 범위도 이제 앞으로 온다는 거 이렇게 찍어보면 에버리지 랭지가 처음에 오니까 뒤에서 얘도 못 기다리고 앞으로 보내줘. 이렇게 좀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요. 2학년인. 그리고 가산점이 5 이상이고 8 이하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열에 이렇게 가산점의 평균이면 평균 범위도 가산점. 조건 범위도 조건 1, 조건 2도 가산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가산점이 5 이상이고 8인 가산점의 합이면 합범위도 가산점, 조건 범위 1도 가산점, 조건 범위 2도 가산점. 그러니까 한 열에 조건이 두 개 온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에서는 좀 조심하실 게 어떤 함수를 쓰라고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에버리지 if 같은 것을 써라 그러면 쓰시면 되는데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같이 쓰세요. 그러시면은 에버리지 if를 못 쓰니까 이 함수만 쓰라고 나온다고 했죠. sum if, count if. 그래서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주시면 이게 조건 플러스 평균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을 좀 새겨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별이 남인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시면 성별이 남인 점수의 합을 성별이 남인 인원수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알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 더 갑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어떤 경우를 제가 좀 해드렸냐면 하나의 열에 조건을 두 개 준 거하고 두 개의 열에 조건을 따로 준 거하고 좀 비교를 좀 하시면서 공부를 좀 해라.
여기는 조건을 3개를 한번 줘봤어요. 합격 여부가 합격이고, 학년이 2학년이 아니고, 반이 3반인 경우. 이렇게 하면 이제 합격이고, 2학년이 아니고, 3반인.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3개 와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한번 보여드린 거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만약에 카운트 if를 30대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해석부터 좀 하고 가시게요. 30대면은 30 이상이고요. 40 미만을 30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건이 2개 온 거예요. 이렇게. 점수가 70대다. 그럼 70 이상이고 80 미만이니까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카운트 if를 쓰시는 게 좋죠. 왜? 30 이상, 40 이하. 이렇게 하시면 끝나잖아요. 이해가시죠? 예,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카운트 if를 써라 그러시면은 카운트 if줄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30 이상에서 40 이상을 빼주면 30 이상에서 40 미만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수학적인 수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30 이상에서 40 이상을 빼주면 자연스럽게 30 이상 40 미만하고 똑같아진다. 이걸 쓰라고 했으면 이걸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 쓰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셔라. 근데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 함수가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게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비효율적인 함수 사용 같아요. 물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나. 과거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대 그럼 70 이상이고 80 미만에서 한 번에 적용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써라 그러면 똑같아요. 70 이상에서 80 이상을 빼주면 70 이상이고 80 미만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라 해서 실어봤습니다. 이 함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썼거든요. 아시겠어요? 예, 이해 가시죠? 연습 좀 많이 해보시고 전체적인 계략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